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기원전 196년도에 고대 이집트의 로제타라는 돌에 적힌 글귀인데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네, 2020년인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말이죠. 요즘 것들은 라떼는 말이야. 이 세대 차이, 세대 간 갈등이라는 건 계속해서 2000년 넘게 이어져 왔지만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주제도 이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 철학을 복수 전공하는데요. 진짜 노잼입니다.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은요, 바로 무엇이 행복일까입니다. 몇백, 몇천 년 전의 철학자들이 하던 고민을 2020년에 우리들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법, 이것도 아직은 명확히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행복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몇 가지 찾아왔는데요. 최근에 좀 핫했던 소확행 이런 게 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일본 소설에서 처음 쓰인 말이에요. 작가는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예를 들면 일과 끝나고 집에 와서 떡볶이 먹는 행복. 요즘은 아니지만 전 일 끝나고 밤에 차 타고 목적지 없이 드라이브하는 소확행을 즐겼습니다. 이런 행복도 있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미국 하버드의 한 연구팀이 75년 동안 700명 넘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무엇이 그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봤더니 40, 50대쯤 되니까 대부분 가족, 친구, 선후배 등의 인간관계가 행복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행복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다. 유명한 짤이죠. 웃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서 웃는 거다라는 말이요. 이렇게 행복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조금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인류 역사상 맨 처음으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사람은 테스형, 소크라테스의 제자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네요. 그가 이야기한 행복은요, 각자가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라면 필이 잘 부는 사람은 음악가, 손재주 있는 사람은 대장장이가 되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행복해지는 방법들이 있고 무엇이 진짜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공통점을 저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노력입니다. 행복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는 운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이 굴러왔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위에 제가 언급해드린 행복들만 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노력들이 필요하죠. 떡볶이를 시켜 먹는 노력, 차를 끌고 드라이브를 나가는 노력부터 인간관계를 잘 하려는 노력이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직업으로 가지는 노력까지가 필요한 것이겠죠. 이렇게 행복해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 하면 행복해지지 않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소소하든 거창하든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아니, 꼭 노력해야 되나요? 노력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면 어떡하죠? 가수 박원님의 노력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제목부터가 노력인데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예, 말이 될까요? 행복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노력하면 행복해질까요? 저는 행복을 한번 이것에 비유해봤습니다. 등산입니다. 직관적으로요, 우리 정상에 서서 야호 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 밑에서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못 올라가겠죠? 정상까지 일단 올라가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노력은 너무 힘듭니다. 정상 찍기까지는 힘든 거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디가 정상인지도 모르고 올라가겠죠. 일로 가는 거 맞나? 힘들기만 한데 굳이 가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것 투성이겠죠.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이시나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산에 갔다 왔대요. 1200m가 넘는 산이라고 하고요. 눈 내리는 산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빡셌대요. 막 운동화 신고 가가지고 미끄러지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정상 찍고 가서 먹은 컵라면의 사진입니다. 인생 육개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힘들어서 안 올라갔으면 저 인생 육개장의 참맛, 행복은 못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고통과 노력은 행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느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만약에 내가 지금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다면 어쩌면 행복해지는 과정인 걸지도 모릅니다. 참 말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힘들다는 것은 그 자체로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노력, 힘듦이랑 행복은 어쩌면 떼놓을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끝없는 등산의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 인물의 스토리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정연합의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입니다. 1976년의 이야기인데요. 아주 옛날이죠. 그 과거에 두 분은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미국이 엄청 흔들리는 시기였거든요. 안에서는 청소년들의 마약이나 낙태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밖에서는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이랑 치열하게 서로를 견제하던 시기였거든요. 불안한 이런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뭘 하겠다고 하셨냐면요, 미국을 살리는 운동, 대회를 펼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공원에서 대회를 펼치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잔디밭입니다. 거기를 꽉 채워서 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몇 명이 모여야 될까요? 만약에 생각보다 사람이 적게 모여서 썰렁하면 다들 거들떠도 안 보고 망신당하기가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요, 그곳에서 큰 대회를 연 사람은 당시만 해도 딱 2명뿐이었습니다. 인권운동의 아버지인 마틴 루터킹 목사님과 역사상 가장 많은 신도들한테 설교한 목사라고 알려진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동양에, 그것도 그때 당시 가난하기 짝이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한 종교 지도자가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에 와가지고 그 드넓은 광장에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대회를 열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거들떠도 안 보겠죠? 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미국 정부는요, 몇 번을 제안해도 대회를 허가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가 없이는 대회를 할 수가 없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여기저기 홍보를 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함께하는 제자들조차도 선생님 이거 너무 모험입니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과연 하나도 안 힘드셨을까요? 불안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에 원고도 4번이나 고쳐 쓰셨다고 합니다. 남들이 들으면 4번이면 얼마 고치지도 않았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문선명 선생님은 설교 전에 원고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워낙에 연설이랑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게 없어도 하시는데 그 대회만큼은 마음이 엄청나게 쓰이셔서 4번이나 원고를 고치시고 제자분께 새벽에도 전화하셔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고치자 저렇게 고치자 상의도 하셨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불안하셔서 그때 그 시절을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보다 심각한 마음이었다. 네, 여러분 문 선생님은요, 북한에서 종교운동을 한다고 감옥에서 고문도 수없이 당하신 분인데요, 그런 분이 그 대회를 앞두고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보다 심각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정말 힘들었다고요. 내가 대회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셨지만 속으로는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대회를 40일 앞두고서야 겨우 정부에서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이제 40일 만에 그 넓은 광장을 채워야 됩니다. 진짜 좌절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거든요. 근데 저 넓은 광장을 꽉 채워야 됩니다. 너무너무 불안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쉴 새 없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사형 선고 받은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당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사진 보이시나요? 무려 30만 명입니다. 머리색도 다르고요, 얼굴색도 다른 그 사람들이 넓은 광장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준비한 연설을 진행하셨어요. 퇴폐적인 미국 청년들을 위기에서 구해내어 희망의 젊은이로 만들려고 미국에 왔다, 그 말 한마디에 관중들은 모두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문선명 한학자 선생님은요, 그의 뉴스위크가 선정한 1976년 올해의 인물이 되셨습니다. 동양에서 온 한국이라는 작은 땅의 종교 지도자 부부가 세계 최강의 국가 미국에서 해낸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 단상 앞에 딱 서셨을 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행복은 사형수와 같은 마음의 힘듦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신 뒤에 얻어낸 행복이었습니다. 한학자 선생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의 아내이십니다. 워싱턴 대회 때도 늘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남편과 눈을 맞추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한 총재님은요, 문선명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2012년 이후에도 스스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가장 바쁘게 활동하셨던 시기는 코로나가 있기 직전까지 2019년까지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셔서 마찬가지로 대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아공은요 13,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비행기로 아무리 빨리 가도 한 20시간 이상이 걸리는 나라고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일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까지 찾아가셨는데요, 행사가 가까워지는데 참 난감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참가자들을 태우기로 한 버스 2,000대가 갑자기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20만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말이죠. 대회장의 한 총재님께서 입장하시는 순간까지도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저 멀리 위에서 대기하고 계시는데
스타디움에 입장하기 전에 대기실에 전기가 나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던 사람들을 뒤로하고 한 총재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걸어 내려갑시다. 사실 참 어머님께서는 다리가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비행을 하시느라 다리가 퉁퉁 부어 계신데 계단 손잡이에 의지해서 먼 거리를 걸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남아공 대회가 펼쳐졌는데요. 참 행복한 순간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0만 명의 사람들이 참 어머님을 반겼고 아프리카 각국의 현직 정상을 비롯해서 500여 명의 지도자가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회가 끝날 때까지 20만 명의 참석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동참했다고 합니다. 평화를 위한 연설을 성공적으로 그 자리에서 펼치신 참 어머님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위해서는 견뎌내야 하는 많은 역경들이 있으셨다는 것도 부정을 할 수가 없겠죠. 비슷한 예시로 쌍투메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요. 40시간 이상 걸리고 인구가 4만 3천 명 정도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대회를 펼치러 가셨는데요. 대회 직전까지도 행사가 취소될 뻔했다고 합니다. 이 쌍투메에는 국민 대다수가 믿는 카톨릭교회 신부님이 있는데 그분이 가정연합이랑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비방하면서 국가 전체에 대회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참부모님께서도 여차하면 모든 행사가 중단될 수도 있겠다라고 우려를 하셨는데 참 다행히도 쌍투메의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이 행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대회를 진행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대회가 쌍투메에서 열리게 됐죠. 1만 5천 명이 현장에 참석을 하고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15명의 국가 지도자가 참석한 대회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참 어머님입니다.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는 역시나 크고 작은 역경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거 보면요, 세상에 무조건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고도 느끼고 무조건 힘들고 나쁜 일만 있지는 않다는 것도 느낍니다. 어쩌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겪어야 하는 노력과 힘듦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힘들다면, 그럼에도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정상을 향해서 내딛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어느 한 유명한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강의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강의 준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아니, 강의하는 게 제일 행복하면 준비하는 그 과정도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꿈은 내가 좋아하는 거 70%와 싫어하는 거 30%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 70%를 이루려면 30%를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세상에는 무조건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순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힘들고 나쁜 일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0%를 잘 버티면 70%가 찾아오는 순간이 오겠죠. 어쩌면 오늘 하루만 해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24시간 중에요, 종종 행복한 70%가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의 행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네, 제 지난주 일과표입니다. 노란색이 해야 되는 스케줄을 적어둔 건데요. 엄청 빼곡하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요. 회의도 끝없이 해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되고 PPT도 만들어야 되고 프로그램 한다고 물품도 사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저기 써있는 걸 다 해내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진짜 힘든 지난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쯤이었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웃기죠? 지나놓고 생각해보니까 수업 때는 교수님이랑 열심히 토론하면서 칭찬도 받았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적은 인원이지만 제 강의를 들어준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피드백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버티는 그 자체만으로 성장을 했다고 느낍니다. 이건 제 이번 주 스케줄입니다. 이것도 엄청 많죠? 근데 참 웃기게도요, 지난주보다 조금 여유가 있어서인지 할만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조금 더 강해지고 성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제 자신의 성장을 보는 것, 이것 또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신가요? 근데 지금 많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저는요, 참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행복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올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면, 그렇지만 그것을 묵묵히 버티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힘드신가요? 많이 버티셔야 되나요? 그만큼 많이 행복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내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고 버텨냈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얻어지는 무언가가 스스로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버틴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